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22년 만에 국내 토종업체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1992년 창업주 박정보 회장이 아성산업으로 시작한 아성다이소는 2001년 일본에서 100엔샵 다이소를 운영해온 다이소산교가 약 4억엔을 투자하며 회사 이름을 아성다이소로 바꿨습니다. 왜 이 기업은 무리한 전략을 쓰면서까지 굳이 토종기업 전환을 추진한 것일까요? 아성다이소는 전국 1,50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매출이 2조 9,458억 원, 영업이익은 2,393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고물가 상황에서도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죠. 이번에 다이소는 34.1%이던 일본 지분을 모두 인수해 일본계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성다이소가 토종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애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다이소산교는 그동안 지분 투자 이외의 공동 경영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올해 초 갑자기 지분 권한을 주장하며 경영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조 원 수준이었던 아성다이소의 사업 매출은 2019년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3조 원을 넘어갈 상황이었죠. 그동안 아성다이소는 일본 다이소산교에 배당금을 3차례에 걸쳐 약 150억 원을 지급했지만 아성다이소의 사업 매출이 커지자 일본 다이소산교는 배당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성다이소는 더 이상 국내 매출이 배당금 명목으로 더 이상 일본에 유출되기를 원치 않아 이번 지분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래는 외국 브랜드였지만 국내 자본에 인수된 한국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을 만나 기사회생한 브랜드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힐라. 힐라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인기가 사그러들었지만 1990년대 한국을 휩쓸다시피 한 브랜드입니다. 1911년 이탈리아 휠라 형제가 창립한 휠라는 2002년까지 이탈리아 스포츠 의류 브랜드로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으며 세계 4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휠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에 처하게 됐죠. 큰 인기를 얻던 1990년대 후반 제품 개발 투자가 과도하게 커지며 매출 부진과 마케팅 실패까지 겹치면서 100년 역사를 가진 휠라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2007년 휠라코리아가 본사를 인수해 전세계 휠라 브랜드를 관리하게 됐는데요. 한국이 휠라의 리브랜드 작업에 돌입한 후 불과 3년 만에 아재 브랜드 꼬리표를 대고 1020 세대 감성을 휘어잡으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트렌드를 미국 시장에까지 이끌어가며 글로벌 매출과 수익을 모두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루이 까토즈. 루이 까토즈는 1980년 프랑스의 폴바라시 베르사유시의 크레시옹드 베르사유를 설립하고 브랜드명 그대로 루이 14세의 이름을 붙여 만들어진 프랑스 브랜드였습니다. 1990년 국내 기업인 태진인터내셔널이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국내 론칭을 진행했습니다. 루이 까토즈는 과하지 않은 고급 이미지와 함께 좋은 디자인과 품질, 적당한 가격대로 인기를 얻었죠. 태진인터내셔널은 더 나아가 2006년에 프랑스 본사를 인수하여 현재 한국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라이프는 1936년 타임지의 발행인 헨리 로스가 창간해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던 전설적인 시사화보 잡지입니다. 사진 중심의 획기적인 편집으로 보도사진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국내외 정치와 전쟁,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적인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제임스 딘도 이 잡지를 통해 스타가 되었고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표지와 내용을 장식했죠. 또한 저널리즘의 살아있는 역사를 사진으로 남겨 지금까지도 주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표지 사진은 1945년 윈스턴 처칠의 커버 사진인데요. 바로 인물 사진의 거장 유서프 카쉬가 1941년 캐나다를 찾은 처칠을 찍은 사진으로 이 사진이 라이프 표지를 장식하면서 카쉬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진으로 일본의 항복 당시 타임스 스퀘어에서 군인과 간호사의 키스 장면도 사진가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가 찍어 라이프에 게재해 유명해졌죠. 라이프는 창간 70년 만에 경영 악화로 폐간되었지만 한국 기업에 의해 패션 브랜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링크 인터내셔널의 라이프 아카이브는 라이프 로고와 잡지에 실렸던 사진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전이나 영화에서 라이프를 접했던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다시 해외 시장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무디 킹. 1973년에 미국에서 처음 설립된 음료 프랜차이즈 스무디 킹은 2003년 한국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등을 첨가한 스무디는 출시 당시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2012년 스무디킹 코리아가 스무디킹 본사를 인수하면서 미국 본사가 운영할 때보다 탁월한 홍보 전략과 판매 방식 개선을 통해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며 현재까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MCM은 특유의 로고 패턴의 주로 가방이나 지갑으로 유명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던 크레이션 민헨이라는 이름처럼 본래 민헨에 본사가 있는 독일 브랜드였지만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성주그룹이 MCM을 인수하면서 국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MCM은 한류 교가를 제대로 입은 브랜드로 아시아권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스터 피자는 원래 일본에서 제1교포 3세인 호소카와 요시키가 설립한 소규모 피자 브랜드였습니다. 1990년 일본 미스터피자에 상표권을 도입했고 한국의 첫 미스터피자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국내의 미스터피자 사업은 급성장한 반면 일본 내에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자 한국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판권을 아예 사버리면서 로열티 지급 없이 대한민국 브랜드가 된 경우입니다. CU 다른 편의점 브랜드와 달리 CU는 순수 한국 기업입니다. BGF 리테일은 1990년 편의점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엔 편의점 관련 노하우가 없었던 터라 일본 편의점 브랜드인 패밀리마트와 라이선스 계약으로 로열티를 주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편의점은 한국식으로 발전했지만 이름만 빌려주면 로열티가 들어오는 사업을 일본으로선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죠. 2007년 취임한 홍석조 BGF 대표의 수건 사업은 패밀리마트와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U가 처음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브랜드 독립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일본 패밀리마트 측은 독소 조항까지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에 법조인 출신이었던 홍 대표는 직접 법전을 찾아 소송을 각오하고 강경론을 펼쳤고 1년의 길고 긴 협상 끝에 2012년 드디어 이름만 빌려 쓰던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합니다. 처음에는 일본 패밀리마트 브랜드를 버리면 리스크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 가맹점주들도 한국 브랜드로의 전환 계약을 환영하면서 단 일주일 만에 99% 점주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간판 교체와 브랜드의 완전 전환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란 업계의 예상을 깨고 BGF 리테일은 500억 원을 투입해 일시에 전국 7,700개 모든 가맹점의 간판, 인테리어 리모델링까지 단행하며 일본 자본의 색채를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한국에서 패밀리마트 간판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CU는 로열티를 지불하던 외국 브랜드에서 독립한 세계 유통 역사상 첫 번째 사례로 여러 MBA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해외 브랜드라면 무조건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국내 브랜드에 밀려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우리 국내 브랜드를 응원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